중우체가 건공감리 4개로 귀결되어 팔상이 아니라 사상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호체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 재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주역에서요, 호체라고 합니다. 호체는 뭐냐? 주역 그 괴를, 점을 쳐서 괴를 얻었을 때, 이리저리 해도 잘 안 풀려. 방법이 없어. 해결을 해야겠어. 문제가 터졌는데. 그럴 때 호체로 풀었더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호체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지빗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제일 아래하고 제일 꼭대기를 버립니다. 왜냐면 처음과 끝은 이게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좀 사이비가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버리고,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될까? 여기 간개가 남겠죠. 아래. 그리고 위에는 손개가 남습니다. 이게 호텔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지빗개에서 뭐 풍산간개, 풍산점개로 그 호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이다. 그러면 무거울 중자도 있습니다만 거듭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호체를 거듭하다. 이게 중호체라고 합니다. 이것도 호체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제일 꼭대기 버리고 제일 아래를 보면 뭐가 될까? 여기는 감개가 되고 위는 리개가 됩니다. 희한하게도요. 주역에 64개가 있는데요. 그걸 다 중호체를 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 끄트머리는 건꾀나 곤꾀나 리꾀나 감꾀 요 네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이 조합이 됩니다. 저 희한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꾀를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음, 산풍곡개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산풍곡개입니다. 제일 아래하고 꼭대기를 버려. 그럼 밑에는 뭐가 되죠? 택괴가 되고 위는 진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번 호철은 나고 여기서 또 버려. 중호체. 제일 아래하고 꼭대기를 버려. 그럼 뭐가 되죠? 밑괴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 감괴가 됩니다. 이것도 됩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모든 게 64개를요. 중호체를 만들면 다 건, 곤, 감, 리, 네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이런 호체를 만든다는 거는, 자, 변화 양상 되게 많아요. 64개 정도 무지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핵심, 역이라는 게 변하는 겁니다. 역이라는 거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과 월이 합쳐진 게 역이냐. 해와 달이 계속 번갈아 돌아가잖아요. 순환이 되듯이.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게 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 양상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64개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 64개를 또 호체를 만들어 계속 변화를 시키면 모든 것이 다 건공감리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건곤감리? 음? 복희도에서 정방이네. 자, 복희도, 자, 이거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복희도로 보면요. 복희팔계도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건, 곤, 건, 태, 리, 진, 손, 감, 간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남쪽에 건괴, 북쪽에 곤괴, 동쪽에는 리괴, 서쪽에는 감괴, 건곤감리가 계속됩니다. 이거를 정방이라고 해요. 정방. 정방이라고 뭔가 좀 더 그 올바르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그 올바른 방위, 동서남북의 그 하고 요 옆에는 간방이라고 합니다. 사이간자를 써서 간방. 아니면 뭐 측방이라고도 합니다. 측방이라고 하고요. 요 옆에
그럼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방이 좋겠어요? 간방이나 측방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정방을 더 중시합니다. 발을 정자니까 뭔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공감리를 태극기에 네 개의 기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태극기 있죠. 우리 그 학교에 보면 학교가 걸려있는 태극기. 태극기 보면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있고 리괴 그리고 곤괴 그리고 감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태극기 펄럭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건공감리 모든 변화가 있는데 그 핵심은 건공감리로 귀결이 돼요. 그게 바로 중호체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상의학에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모델 큰 카테고리입니다. 사람이 쌍둥이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아예 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뭐 차이 나봤자 뭐 몇 분 차이죠. 근데 그거 아시죠? 사주 따질 때는 그 2시간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뭐냐면 태어난 해, 월, 일, 시인데요. 24시간을 24시간을 자축이며 진사이며 쉬는 거 그러면 뭐 자시다, 자시, 뭐 축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 2시간씩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2시간 안에 쌍둥이가 같은 뭐 쌍둥이 차이 나봤자 뭐 몇 분 차이일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은 쌍둥이가 사주가 똑같은데도 성격도 전혀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길러보면 달라요, 진짜로. 그런 판에 사람은 다 다른데 그거를 그 변화 속에서 계속 호체를 만들듯이 괴가 그 많은 다 호체를 만들다 보고 호체에서 또 호체를 만들다 보면 곤, 감리로 나오듯이 희한하게도 사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추리고 해봐 큰 카트로 묶었더니 네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상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 왜 8가지가 아니고 16가지 32개면 더 발달된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서양 과학으로 보면 분석적이고 나누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만 요약은 더 어렵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이 1년을 큰 카테고리로 추나추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 카테고리로 이해하면 쉽거든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주역의 64개를 호체를 만들고 또 한번 거듭하면 중호체라고 그랬잖아요. 중호체를 만들면요 반드시 건곤감리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개라고 하는 거는 추나추동 의미도 있고요. 계속 변환되고 순환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나사, 회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회전 제자리가 아니라 회전을 하는데 전진을 합니다. 사실은 태양도 그렇고요. 이게 지구가 공전하면서도 꼭 제자리만 도는 게 아니라 돌면서 사실은 전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죠. 예를 든다면은 제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면서 전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나추동은 여기서 추나추동이 됐지만 여기서의 추나추동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작년의 봄과 금년의 봄이 다릅니다. 10년 뒤의 봄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때 추나추동이 또 다릅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은 추나추동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그 카테고리로 묶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게 순환은 되는데 계속 발전한다. 순환도 똑같은 순환이 아닌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역에서 64개를 호체를 만들다 보면 결국 4개로 귀결이 되고요. 인간도 그 많은 100명, 100명, 1000명에 1000명, 만명, 만명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카톡을 묶어봤더니 4가지로 구분해 사상학이 나오는 거고요. 또 변화 양상, 1년에 365일인데 그거를 크게 나눴더니 추나 추동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게 그냥
네 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